자, 마지막 시간이고요. 요약집은 10페이지입니다. 자, 10페이지 보게 되면 3번 필지 획지는요. 종합 문제를 떠나서 단독 문제가 과거에 5번 나왔거든요. 초창기에 단독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필지 획지는 설명은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설명 들은 다음에 요약집 보겠습니다.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필지 획지입니다. 자,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 그러면 자, 필지획지는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이 10-1번지 땅이다. 번지가 붙죠. 똑같은 땅인데 자,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획지가 될 수 있다. 둘 다 가능한데요. 이때 구분 기준은요. 필지는 항상 권리.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획지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 가리키면 획지,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된다. 그래서 자, 이 땅 얼마 합니까? 묻습니다. 얼마 합니까? 뭘 묻는 거예요? 얼마 합니까? 물으니까 바로 획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 가격, 이 땅은요. 5억 한대. 이때 5억은 무슨 가격? 획지. 획지 가격입니다. 네. 가격을 가리키면 획지가 되고요. 근데 5억인데요. 그러면 이 땅은 갑의 땅이에요? 어리 땅이에요? 뭘 묻죠? 권리를 묻잖아. 소유권. 이걸 묻게 되면 바로 필지를 가리킨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필지는 어디서 공부하더라? 여러분들 2차 과목이 있죠? 공간법이다. 공합을 공부하니까 오늘 공부했던 복합개념, 법경기, 법이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법률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괄호되어 있죠. 왜? 빈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필지마다 뭐가 달라지더라? 권리. 예. 그래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권리. 다음에 네 번째, 보통 여러분들이 한 필지를 공부하면요. 항상 필지마다 몇 번지, 번지가 붙거든요. 지번. 그러니까 항상 소관청, 구청을 말해요. 구청에 지번을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단위가 돼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소유활동 되어 있죠. 소유활동. 부동산 활동, 크게 두 가지가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인데요. 보통 소유활동이 되면 당연히 소유권, 권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유활동에서 주로 강조가 돼요. 반면에 획지는요, 가격을 가리키니까 이 가격하고 똑같으면 부동산 가격 구한다.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가격 구한다. 첫 번째 바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가격 구하면요. 법경기에서 당연히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 자, 획지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해서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얘는요, 이용단위다. 등록 단위가 아니고 이용단위다. 이용단위.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는데요. 요 땅 위에다가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니까 이용 단위
활동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 크게 두 가지죠.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 요거 괄호되어 있어요. 예. 괄호된 이유는 옛날에 출제가 되었거든. 출제가. 그래서 출제하기 때문에 괄호되었네요. 바로 거래 활동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가 뭡니까? 사고 팔고 가격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 주고받으니까 거래 활동은요. 필지보다 획지가 더 강조가 되거든요. 예. 거래 활동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요약집 보고 확인합니다. 요약집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괄호 1번 개념 보시면요. 동함 1번 필지는요. 자, 첫 줄 끝에 문장 밑줄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밑줄. 2번 획지는요. 한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자연적, 인위적 등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가 획지가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다 적어드렸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4번은요. 나지와 갱지가 되고 5번은요. 건부지다. 4번 나지, 5번 건부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봅니다. 그림을 두 개 비교합니다. 얘는 뭐죠? 맨땅. 건물이 없습니다. 얘가 바로 4번. 나지를 가리키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어떤 부동산? 복합부동산. 건물이 있으니까 이런 땅이 무슨 땅이 된다? 건부지, 건부지. 5번 먼저 봐요. 건부지는 제가 지난 시간 다 적어드렸는데, 자, 표를 보게 되면 건부 감가가 원칙이 되고 예외적으로 건부 정가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4번 올라갑니다. 4번요. 4번. 자, 나지와 갱지예요. 나지와 갱지. 이 차이가 뭐냐? 얘는요,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저희 기본서는 요 내용이 없는데 여기까지도 아시는 확실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보시니까 저지하고 갱지가 있죠. 저지하고 갱지. 자, 이 과정은요, 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일본 한국입니다.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합니다.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다. 맨땅이죠. 맨땅. 참고로 우리나라는 맨땅은 무조건 실무적으로 낮이라고 불러요. 맨땅. 우리나라 이론은 쉬워요. 맨땅이잖아. 그냥 저거 낮이네 하면 돼. 그런데 일본은요 달라집니다. 맨땅은 맨땅인데 다시 두 가지로 저지하고 갱지로 구분됩니다. 맨땅인데 어떨 때는 맨땅은 저지가 되고 어떤 땅은 갱지가 됩니다. 구분이 되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보게 되면 또 다른 책에서는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가지예요. 공법상 제한과 사법상 제한입니다. 표 그대로 보세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결론. 둘 다 O가 되면 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OX가 되면요. 갱지가 돼요.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본다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지는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상 제한도 둘 다 받는 맨땅 하면 맞는 말입니다. 갱지는요, 갱지.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맨땅을 갱지라고 불러요. 지문이 이제 그대로 말을 이어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요, 편의상 이 지역은 용도가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A라는 맨땅이 있고 B라는 맨땅이 있다. 둘 다 위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어요. A와 B. 참고로 우리나라는 맨땅은 무조건 낮이. 무조건 낮이에요. 그런데 맨땅인데 일본에서는 어떨 때는 저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갱지가 되기도 한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A 땅, B 땅 다 둘 다 공업화상 용도가 어떤 용도지요? 둘 다 상업지역이죠. 그러니까 공법상 용도지역은 자 얘도 상업지역, 얘도 상업지역. 둘 다 용도 제한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맨땅인데 A란 땅은요. 이때 사법상 제한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법상 제한 물권, 특히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얘는 맨땅인데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 얘는 맨땅인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무런 용익사건이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었대. 지상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땅은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얘가 더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으니까. 얘가 뭔가 다시 말하면 완전한 소유권이지. 제한받는 게 없습니다. 제한받는 맨땅, 제한 안 받는 맨땅. 제한받는 맨땅이 저지가 되고 제한 안 받는 맨땅이 갱지가 돼. 그러니까 제한받는 맨땅, 이런 맨땅이 저지가 되고요. 아무런 제한받는 게 없어. 이런 땅이 바로 갱지가 돼. 둘 중에 어느 땅이 더 좋다고 했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차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예. 맨땅은 맨땅인데 공법상 용도는 누구나 못 피해. 그런데 제한받는 권리가 설정이 된 맨땅은 일본에서는 저지라고 부르고 아무런 제한받지 않는 맨땅이 있다 하게 되면 갱지라고 불러. 결론, 저지가 좋아요? 갱지가 좋아요? 갱지가 좋대요. 갱지가 좋으면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아무런 제한받는 게 없으니까. 왜 이걸 설명하느냐? 지금 표 이제 따로 오셨죠? 설명. 표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보시면 참고표.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은 땡땡 두 줄 밑줄 하세요. 나지란 밑줄 하세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밑줄. 밑줄 했죠? 요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우리나라 나지 정의입니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지란 토지비에 건물 등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방금 밑줄 껐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나옵니다. 책 맨 뒤에서 공부하죠. 공시지가. 네.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론입니다. 무조건 나지 상등평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건물이 없건 있건 무조건 뭐지?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예. 건물이 있어도 무조건 나지를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혹시 이 문장이 제 요약집에도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40페이지. 140페이지. 펴보세요. 폈습니까? 140페이지. 바로 2번.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죠? 동그라미 1번 의, 2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기준 항목 4개 있죠? 첫 번째가 뭐지? 적정가격 평가. 두 번째, 실제 용도 기준 평가. 세 번째, 밑줄 하세요. 나지 상정 평가 밑줄. 그럼 설명자 눈에 들어오겠네요. 토지에 기타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자 다시 칠판 봅니다. 나왔죠?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는 뭐지? 나지 상정 평가다. 요 나지 있죠? 나지. 요 나지의 설명이 요약집 11페이지에서 미주 껐습니다. 미주 껐잖아요. 미주 껐는 게 뭡니까? 나지란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바로 나지 설명입니다. 방금 미주 껐습니다. 이 말은요, 다시 한 번 더 분석하면요, 당연히 이런 땅도 어떤 경우든지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밖에 없지. 용도적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 되고. 그런데 그 밑줄 끝내용 보게 되면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나지잖아. 예. 그러면 요 땅이요, 올라갑니다. 얘가 우리나라 나지인데, 밑줄 끝 나지인데요. 이것을 1번으로 올라가면 얘는요, 저지를 말해요. 갱지를 말해요. 얘를 말해요. 완전한 소유권. 완전한 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나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소유권. 자, 요걸 말하니까 공법상에서는 받지만 사법상을 받지 않는 갱지의 성격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보시면 밑줄에 있죠. 화살표. 여기서 나지의 개념은 일본에서 구분하는 나지와 갱지의 해석상 갱지에 속한다. 갱지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지가, 우리나라 나지가 뭔지, 일본은 나지가 두 가지인데 저지와 갱지가 있다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계속 여기 봅니다. 6번 소지. 자, 6번 소지부터는요,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소지는 밑줄 하세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즉 개발 안 된 땅이죠. 개발 안 된 토지가 소지가 되고. 7번 법지와 빈지인데 표가 나와요. 자, 법지는 표를 보시면서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빈지 밑줄 하세요.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 밑줄. 그럼 얘는요, 우리 시험은 잘 나오니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지와 빈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법지와 빈지가 나오죠. 법지와 빈지. 자, 법지는 따로 경사지를 가리키고요. 경사지. 빈지는 해변가 토지다.
그래서 강의노트 보시면 구분이 크게 두 가지죠. 소유권하고 활용 실익입니다. OX가 되고요. XO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이대로 풀어서 묻잖아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식이 없는 토지가 법지라고 한다. 예. 방금 다 체크됐잖아요. 다시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만 활용식이 많은 토지가 빈지가 된다. 우리 시험은 딴에 이렇게만 출제가 돼요. 바꿔서. 우리 시험은요, 바뀐 문장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법주는 경사지니까 그림으로 볼까요? 이런 그림. 얘는요, 평지가 되고요. 얘는 높은 땅이네. 만약 여기에다가 주택이 있습니다.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얘가 붕괴되어 버리면 큰 사고가 나지. 그래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만큼 축대를 쌓아 올리잖아요. 얘가 바로 법지가 된다. 경사지. 법지. 자, 이럴 때 법지 부분에 요 면적이 있죠. 요 부분 면적. 요 면적입니다. 이만큼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아래쪽보다는 윗집 소유자의 권리에 속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지 부분의 소유권은요, 아랫집이다, 윗집이다, 윗집.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주로 윗집으로. 그런데 축대 빼고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가 법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빈지. 해변가 토지인데요. 자, 빈지는요, 또 이런 그림으로 봅니다. 바닥에서요. 자, 물이 꽉 차면 밀물이죠. 그럼 이제 얘가 만조. 물이 꽉 찼다, 밀물, 만조가 되고요. 물이 쫙 빠져나가면 썰물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썰물. 빠져나가면 썰물이다, 간조. 밀물, 썰물. 근데 요 사이 땅이 있죠. 땅 밟아보시죠. 요 땅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 빈자면 큰일 나요. 요 땅 가면 쉬운 말로 뭐지? 갯벌. 갯벌 많이 밟아보셨잖아. 그래서 요 갯벌, 요 땅이 학문용어로는 정확히 간석지가 돼요. 간석지. 간석지. 빈지가 아니고 뭐지? 간석지. 쉬운 말로 갯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밀물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해변가 이제 모래사장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방조제를 쌓아놓고, 방조제. 땅을 메꿔버립니다. 새만금. 메꿔왔잖아요. 그럼 이 메꾼 땅을 또 뭐라고 부를까? 메꾼 땅이요. 메꾼 땅은 간척지. 구분되시겠죠? 예. 갯벌은 간석지가 되고, 바다를 매립했다. 메꾼 땅은 간척지가 되고요. 그럼 이제 밀물 기준, 만조 기준으로 이렇게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 그런데 되게 실무적으로는요. 자,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좀 간격을 두고 띄워두고요.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번지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번지가 쭉 붙거든요. 번지 붙는 땅은 뭐라고 했지? 필지. 필지. 필지, 번지가 붙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땅은요, 공간법이 있죠. 공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유수면 바다 파면서 얘는요,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어요. 공간법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때 요거 있죠. 만조 기준으로 요 사이 해변가 토지 있죠. 얘가 바로 빈지가 돼요. 바닷가 토지, 빈지. 그럼 얘는요, 해변가 모래사장 바닷가 토지인데 번지가 붙어 안 붙어? 번지가 없잖아. 번지 여기서부터 붙고요. 소위 말하면 번지 없는 땅이에요. 번지 없는 땅. 번지가 없으면 권리가 인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뭐지? 소유권은 인정되지가 않지. 번지가 없으니까. 근데 해변가 모래사장은요, 활용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땅 자체가 아주 경치 좋고 쾌적하고 힐링이 되고 가치가 엄청 크거든요. 예. 활용시설이 많은 토지가 된다. 자, 그럼 다시 소유권이 인정이 되더라. 법지. 소유권이 인정되면 얘는 뭐지? 권리가 인정이 돼요. 권리가 인정이 되면 법경기 중에서 바로 법률적 개념입니다. 강의는 어떤 나와 있죠? 메모 안 돼 있어요? 돼 있네. 법률적 개념. 권리가 인정되니까 법률적 개념이 됩니다. 얘는요, 권리가 인정이 안 돼요. 소유권 인정이 안 돼요. 활용 가치가 크잖아. 활용 가치 따지면 뭐? 경제적 개념이지. 얘는요, 바로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법지와 빈지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전체를 드렸는데 우리 시험은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설명하면서 바꿔서만 묻더라. 바꿔서. 바뀐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이어서 요약집 8번 기타 1번부터 9번까지죠. 어려운 말 없으니까 체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요. 1번 맹지는요, 꽉 막힌 땅이죠. 그러니까 맹지는 막힌 땅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건축액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2번 대지, 이때 한문이 바로 자료형 토지니까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자료형 모양의 토지 밑줄, 자료형 토지가 바로 대지가 되고요. 3번 포락지는요, 맨 끝에 보시면 밑줄 아세요? 하천으로 변한 토지 밑줄,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가 되고, 4번요, 선화지는 밑줄입니다. 고압선 아래 토지 밑줄, 아래 토지가 되고 고압선. 자, 5번 공지, 6번 공한지, 공지, 공한지 의미가 다르죠. 공지 모두 밑줄입니다. 건폐율을 적용하고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 건물 짓고 남겨둔 토지가 공지가 되고요. 공한지도 모두 밑줄 아세요.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입니다. 자, 7번, 8번 유유지, 휴한지도 잘 바꿔서 묻죠. 유유지는요, 밑줄입니다. 놀리고 있는 밑줄, 노는 땅, 놀리고 있는 토지가 유유지가 되고요. 휴한지는요, 쉬게 하는 밑줄 해서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9번 한계지는 모두 밑줄 아세요. 택지 이용의 최애 원방권의 토지 밑줄, 이것이 한계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참고 박스 2개 있죠. 둘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스가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자, 별표가 몇 개입니까? 7개죠. 힘을 많이 주세요. 이 7개가 최근에 계속 나온 거예요. 최근에. 얘가 강해. 예. 잘 나와요. 두 번째 박스 참고는요.
표준산업 분류상 부산업의 분류 별표 몇 개? 3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위에 게 훨씬 중요한 주택의 분류. 비중은요, 주택의 분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다 공부하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표를 보게 되면 4가지 있죠. 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줄래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묶어주고. 얘들을 잘 비교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작죠. 공동주택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은 규모가 작으니까 자, 다중과 다가구로 보세요. 자, 다중과 다가구는요, 숫자하고 기준들이 비슷하죠. 둘 다 660제곱미터 이하, 상계층 이하. 그렇죠, 그죠? 다만 뭐가 다르지?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X 되어 있죠. 얘가 뭡니까? 주로 쉽게 말하면 고시원. 고시원은요, 취사시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로 누가 이용하죠? 학생이나 직장인들. 그래서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고시원은 자, 취사시설 갖출 수가 없는 경우 다중주택이 되고요. 다가구주택은요, 숫자는 같은데 뭐가 다르지? 다시 말하면요, 기준이 19세대 이하죠. 19세대 이하 거주하시는 주택입니다. 19세대 이하 주택이면요, 당연히 취사시설은 있어야 됩니다. 주로 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 원룸이 있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고시원을 가리키고 다가구주택은 원룸을 가리킨다. 그래서 취사 X라면 다중주택. 그러면 19세대인데 이하의 주택이라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은요, 다시 4가지. 자, 이미 암기되셨죠? 아파트 첫자 아 동그라미, 연립주택 첫자 연 동그라미,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세대 동그라미. 다음에 기숙사 동그라미. 아파트 아, 연립주택 연, 다세대 세대, 다음에 기숙사라고 안겼습니다. 합쳐보니까 아, 연세대 기숙사, 아, 연세대 기숙사 4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은 또 이 2개 묶어주고요. 연립과 다세대, 이 차이가 빈출이죠. 연립과 다세대. 자, 결국 연립과 다세대도 이거 둘 다 뭡니까? 둘 다. 쉽게 말하면 빌라. 우리 주변에 빌라가 바로 연립이나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은요, 660을 초과하고 4계층 이하입니다. 다세대는요, 규모가 작죠. 660 이하가 되면서 4계층 이하다. 그래서 뭐만 다르다? 면적만 다르죠.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입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출제가 최근에 자주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공법적인 내용이죠. 공법상 내용인데 자꾸 묻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불러보시고 오늘 문제 봅니다. 유형별 출제 포인트 지문이에요. 문제 2번.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2번 다 기출문장입니다. 부지는 한순간 뭐지? 바닥 토지. 부지는 일정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 맞네요.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가 있다. 맞죠? 옵니다. 2번요. 획지는 주택점포 공장. 오! 주상공 나왔죠. 주상공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택지. 획지가 틀렸죠? 택지 설명이죠? X. 자, 3번, 4번, 5번은요. 후보지의 ing인데 풀었죠, 그죠? 풀었으니까 넘어갑니다. 6번, 7번 필지와 획지 둘 다 기출문장이에요.
6번 필지는 공간법상의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맞죠? 옵니다. 7번 획지는요. 활동상 개념으로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 비슷하여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대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옵니다. 8번 9번, 10번 전부 다 기출문장이에요. 8번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맞죠? 옵니다. 건물 짓고 남은 토지 공지 맞습니다. 9번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실익이 존재한다. 활용실익이 존재하면 뭐라고 했죠? 빈지. 두 번째 줄. 빈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이 있는 토지다. 얘는 뭐죠? 법으로 소유하게 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 법지죠, 법지. 단어가 바뀌었네요. 앞에 것이 빈지가 되고요. 뒤에 단어가 법지가 되겠네요. 단어가 바뀌었다. X. 10번. 공한지는 토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구에 있는 토지다. 시구에 있으면 공한지가 아니고 휴한지죠. 휴한지. 다음 문장. 휴한지는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 장기간 방치된 토지면서 투기 목적이 되면 공한지죠. 단어가 서로 바뀌었네요. 바뀐 단어 X. 예.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념, 분류, 요약집을 다 마치고 유형별 포인트 지문까지도 모두 보았고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참고로 다음 주에 대한 과제를 좀 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미리 부탁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가 언제죠? 5월 15일? 네. 주의 합반 수업이죠. 네, 공휴일이니까 주의 합반. 다음 주 진도는요. 첫 번째, 부동산 특성. 다 끝내고요. 다음에 수요 공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탄력성. 탄력성 일부 진도 나가면 다음 주 끝이 나는데 제가 왜 적었느냐 이거예요. 부동산 특성은요. 제가 분명히 3월달 수업인데요. 아마 5강하고 6강이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3월달에 특성을 수업하면서 기본서, 부부, 연계, 용변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그 특성마다 발생 특징을 키워드, 핵심 단어는요. 화살표 하세요. 페이지를 적어주세요. 페이지를 다 적어드렸거든요. 핵심 단어. 그거를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요. 그거를 읽고 와야지 다음 진도 따라오지. 요거 못 읽고 오게 되면요. 도대체 제가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3월달 수업 페이지 다 적은 거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와야 돼요. 그거 찾아보는데 적어도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요. 특히 특성. 부부 연계 용변가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이 다음 주는요. 특성 들어가면요. 그냥 수업 안 해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 다양성, 병합분할, 위치 가변성. 한꺼번에 쫙 열어놓고요.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내거든. 예. 그러면 이 요약집이나 기본서와 진도가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게 학교는 전체가 전부 다 연결되어 버리네. 그게 보이는데 이것도 페이지도 안 읽고 오고 공부도 안 해. 그러면 다음 주 수업은 뜬구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특성만큼은 페이지 정가 꼭 읽어와 주시면서 다음 주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